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여성들을 괴롭히는 생리불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 중에는 이 생리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특히 이제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죠. 그래서 생리불순의 원인은 무엇고, 그리고 생리불순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생리는 주기가 25일에서 35일, 그리고 생리 기간은 5일 정도, 그리고 이제 생리혈은 선홍색이면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리 주기, 생리 기간, 생리양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매달 규칙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생리불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생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리불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질병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것은 난소에 여러 개의 난포가 동시에 자라는 질병입니다. 젊은 여성들의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의 40% 이상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임기 연령의 6에서 10%가량이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궁경부암입니다. 이 자궁경부암은 말 그대로 자궁의 경부 쪽에 암이 생기는 것인데, 여성들의 생식기 암 중에서도 악성이 가장 많은 암으로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기 폐경인데요. 생리불순이 1년에 3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조기 폐경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난소에서 배란이 더 이상 되지 않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리불순을 극복하는 생활요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생리가 다가올수록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데, 특히 생리통이 심한 허리와 아랫배에 핫백을 대가지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도움이 되죠. 세 번째는 평소에 걷기나 조깅 등의 운동으로 자궁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비만 자체가 생리불순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여성들 중에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생리를 주관하는 이 뇌의 시상하부나 자궁의 발육이 미숙하기 때문에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면은 신체의 성숙과 더불어 생리 또한 규칙적으로 자리가 잡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요즘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20대에서 30대 성인들도 생리가 들쭉날쭉하면서 규칙적이지 않아 가지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 여성들의 생리불순의 가장 큰 원인은 불규칙한 식생활과 스트레스와 과로입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만큼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없을 정도입니다. 과도하게 신경을 썼거나 과로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오고요. 그 결과로 생리불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리 때만 되면은 입맛이 좋아지고 또 음식이 자주 땡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생리 전부터 갑자기 식욕이 왕성해져 가지고 폭식을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월경 주기를 관장하는 여성 호르몬 농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리라고 하는 것은 임신이 되지 못해서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인체에서는 호르몬의 변화가 온 것이고 자궁 내막에 큰 충격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갑작스런 체내 변화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식욕 중추가 흥분되어 가지고 폭식을 하는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생리 때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라면은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도록 하고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여성들 가운데 생리가 심하게 불규칙하거나 심지어는 몇 달째 생리를 거르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의 40% 이상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병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부에서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기에 호르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은 불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생리불순이 지속되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리한 다이어트도 생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잘못된 다이어트가 생리불순의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체의 기혈이 충만해야 정상적인 생리가 진행되고 이러한 기혈의 물질적인 기초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무리한 다이어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기혈이 부족해져 가지고 생리량이 줄다가 생리 날짜가 늦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생리가 끊어지는 경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생리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경 뒤에 뇌하수체 발육이 미숙하고 배란이 안 돼서 생리가 불규칙하고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궁이나 난소에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생리불순을 방치하게 되면 불임의 가능성이 커지고요. 생리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리 횟수가 1년에 한두 번이라면 자궁이나 난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대 이상의 여성이 3개월 이상 생리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도록 권합니다. 자, 생리불순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쑥, 향부자, 익모초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쑥이라고 하는 것은 한약재 명으로 애엽이라고 부르는데 맹자님은 만성적인 질병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은 오래된 고질병에는 3년 묵은 쑥이 최고의 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돋아난 풀이 쑥이었습니다. 그만큼 쑥은 어떠한 풀보다도 강한 생명력과 자생력을 가졌습니다. 쑥은 치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의사와 같은 풀이라는 의미로 의사의자를 쓰고 풀초자를 써서 의초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쑥은 뜸을 뜰 때도 사용되듯이 쑥은 굉장히 온열작용, 그러니까 몸을 뜨겁게 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효과가 좋죠.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쑥은 성질이 따뜻해서 여성들의 하혈을 치료하고 복통을 먹게 하고 임신을 잘 하게 하면서 태아를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쑥은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수족 냉증, 냉대아, 부정기적인 하혈 등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생리불순이나 생리전 증후군의 예방 효과도 있는 것처럼 여성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약재가 쑥입니다. 생리를 시작하기 며칠 전부터 생리 시작할 때까지 쑥국이나 쑥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향부자차인데요. 향부자는 옛날부터 부인병의 선약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향부자는 여성들의 전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리뿐만 아니라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히스테리나 신경쇠약 등을 치료하고 아울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가지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냉대아에도 탁월한 치료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향부자가 여자들에게만 좋은 약은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남성들의 불면증과 불안증 그리고 성인병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익모초인데요.
여성에게 이롭다라고 해서 더할 익자, 어미모자, 풀초자 써서 익모초라고 불리는 이 약재는 여성들의 병을 두루두루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리통, 생리정 증후군,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한 생리불순 등 모든 여성병에 익모초가 이롭습니다. 동의보감을 보게 되면 익모초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익모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리가 너무 일찍 오거나 또 생리가 너무 늦어지거나 또 생리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등의 일체 생리불순증에 익모초가 도움이 되는데요. 향부자 40g, 쑥 익모초 각 20g, 여기에다가 3000cc 물을 붓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500cc 정도 되면은 그 물을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면은 생리불순이나 또 이제 생리전 긴장증후군, 생리통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리불순을 줄이는 지압 방법도 있는데요. 배꼽 아래 7cm, 우리가 흔히들 단전이라고 하죠. 관원이라는 경혈인데, 이 관원혈은 인맥에 속한 경혈로 생리통,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맥은 생식기를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생식기 질환과 부인과 질환의 중요한 경맥이죠. 두 번째는 뇌관이라는 경혈인데요. 손목 안쪽 중앙에서 4cm 정도 주관절 쪽으로 위치한 경혈인데, 이 뇌관은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신경성 생리불순이나 생리전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 초조한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쪽 복숭아뼈 5cm 위인 삼음교라는 경혈인데요. 이 삼음교는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수분 정체를 풀어주기 때문에 생리전에 체중이 늘어나고 붓거나 또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되는 지압혈입니다. 그래서 생리전 증후군, 생리불순, 생리통 이런 데도 효과적이죠. 자, 생리불순을 위한 한방 처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한방에서는 조경산이라는 약재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생리를 잘 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조경산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죠. 생리불순의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하고 유난히 신경을 쓰기만 하면 생리가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아예 건너뛰는 여성에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처방입니다. 처방에 들어가 있는 향부자, 목탄피 등이 스트레스로 뭉쳐진 기운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익모초, 애엽, 작약당기 등이 보혈을 해줘 가지고 자궁을 튼튼하게 하면서 규칙적인 생리를 유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경산을 잘 이용을 해보면은 생리불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생리불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